2월 12일 한놈만 팬다 원팩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수익 날 때까지 무한매수 할 수 있는 포인트로 들어왔고요. 로봇 테마는 지금 현재 시장이 가장 강한 테마죠. 이 눌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해서 가져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어제 로보틱스부터 또 오늘 로보스타 또 엔젤 로보틱스까지 이 부분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보시는 대로 공경철 엔젤 로보틱스 의장이죠. 메디컬과 합체한 웨이러블 로봇은 확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웨이러블 로봇 확장성 무궁무진하고 공동 창업 통해 기술 의학 융합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정책이 기술 혁신을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 로봇 관련 회사 중에서 저는 제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의 소식이나 이것들부터 한번 볼게요. 로봇 기술을 끌어올린 삼성, LG 올해 맞대결을 펼친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이제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을 주력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 반도체 이 부분에서 지금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부진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로봇하고 어차피 의료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맞추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재편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로봇 섹터가 강한 상승을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주도할 것인가 하는 건데, 어쨌든 아무래도 이 부분은 로봇은 많은 투자와 함께 또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을 주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와 지금 삼성이 양분을 해서 시장을 이끌어갈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로봇 기업 지분 투자 인수 확대하면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AI 플러스 로봇의 속도내는 LG전자입니다. LG는 기존의 핸드폰 분야에서 어차피 삼성과 부딪혀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하고 로봇에서는 이를 갈고 붙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로 지금 매진하고 있는 반면에 LG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개죠. 일단 회사 자체도 여러 개고 각자의 그 강점화를 시켜가서 그 부분에서의 선도를 하고자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요번에 LG가 과연 삼성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세간의 관심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체 개발 반려 로봇 Q9 CES에서 공개했고요. 로보스타가 최대 주주고요. 또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도 지분 참여를 했고, 자율주행하고 또 엔젤 로보틱스의 제일 중요한 웨이러블이죠. 이 부분의 강점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병원에서 가정까지 입는 로봇으로 재활치료 확장, 이거 듣기만 해도 일단 값어치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오고, 보통의 로봇 회사들이 내세우는 로봇의 내용들이 어쨌든 약간 추상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우리 일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아주 또 갈망하고 또 원하기도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과 이런 부분만 시류만 잘 맞는다면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적자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비싸고 상용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던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인 거라든가 시류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그 시류가 이미 흐르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발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정부에서도 어차피 선행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만 좀 받쳐준다면,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받쳐준다면 폭발적인, 정말로 폭발적인 부분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스스로 개척을 해야죠. 렌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부분 비싸서 못 샀던 부분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렌탈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로 어차피 점차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조금
뭐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그 대량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좀만 낮출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을 초입게 들어갔고요. 상반기 내 신제품 출시도 박차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감춰진 매출이 있다는 거죠. 감춰진 매출에 대한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주가가 아마 급등을 하면서 한번 같이 발현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지 간에 숨겨진 재료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기사를 읽더라도 잘 이해를 하시면 아 이게 어떠한 재료로 주가 상승에 쓰이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주력 제품 의료 재활 로봇입니다. 익소 월커 하지마비 환자용이고요. 로봇 보행 보조기고요. 재활 치료 효과 증대를 할 수 있고 낙상 예방 기능입니다. 얼마나 이게 쓸모가 많겠습니까? 그죠? 엔젤릭스 근력 약한 환자용이고요. 노인 보행 보조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보시잖아요. 고령자들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을 아주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도 높여주면서 어쨌든 돈벌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리치료 보조 역할이고요. 의료기관에서 활용이고요. 또 AI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죠. 수술을 하거나 큰 몸에 이상이 있었을 때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 산업용 웨이러블 로봇입니다. 엔젤릭스 M이죠. 이 부분은 근로자 하반신 근력을 보조해서 뭐 육체 노동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그 로봇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 대체하는 것보다 어쨌든 인간과 상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로봇이 근무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웨이러블 로봇을 이용한 휴먼이 사람이 근무를 하는 형태로 가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로봇만 한다면 사람 뭐를 무슨 일을 하나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타협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급속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엔젤 로보틱스의 가치는 어마하다, 어마무시하다. 다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수익성으로 발현이 되는 시점, 그 시점까지가 어떻게 버티느냐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일단 작업 피로도도 감소하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자도 지원하고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하고 물류 제조, 건설 등 고강도 노동 환경도 적용합니다. EXO 암도 팔과 어깨 근력 보조하고요. 뭐 이것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얘기죠.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로봇으로만 한다 그러면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로봇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고 요런 부분으로 아마 노동계와 타협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할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인력을 노동을 다 인간의 부분에서 뺏어버린다면 뭐 물론 이 노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노동을 해야지 그 생계가 유지되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반발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엔젤 로보틱스에는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AI 기반 스마트 재활 솔루션입니다. AI 센서 기술과 맞춤형 재발, 원격 재활 치료. 이건 뭐 실제로 돈이 되는 사업일 겁니다. 원격 진료죠. 원격 진료는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된 뭐 우리나라 또 보면 루닛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그 가격 상승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다 더부터 이 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죠. 어마어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주가 상승 시뭐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장 동력입니다. 글로벌 고령화와 헬스케어 시장 확대고요. 투자자 관심사는 필수적 재활치료 로봇 기술 확보고요. 의료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되느냐. 이 부분은 요거 되는 순간 이거 뭐 엔젤 로보틱스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완전히 변할 겁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가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 정책을 확대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엔젤 로보틱스의 성장성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금 느려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주요 성장 동력은 글로벌 웨이러블 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있죠. 어쨌든 육체 노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령화되면 아무래도 근력이라든가 신체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람 인력의 난을 다 해소할 수 있고 또 실버 세대들도 충분히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일석이조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엔젤 로보틱스의 지금 추구하는 이 시장은 아주 만족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산업적으로 돈을 번다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나 또 이런 방향으로 산업이 발전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생산성 향상 및 노동환경 기여라 대기업과 협력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요 성장 동력은 AI 기반 GR 시스템이고요. 아까 좀 전에 다뤄봤죠. 그리고 또 IoT 기술 결합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투자자 관심사로는 제일 중요한 스마트 헬스케어, 또 디지털 치료제, 신기술 개발, 의료 서비스 혁신 이런 게 있겠습니다. 2025년 이후의 성장 전략입니다. 국내 의료 재활 로봇 시장의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보험에 이게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만 된다 그러면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는 우리나라랑 좀 틀리죠. 물론 글로벌 헬스케어도 그 각국의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각국의 그런 체제가 있을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좀 부유한 쪽을 노린다든가 할 수가 있겠죠. 각국적으로는 어쨌든 뭐 각국의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약제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이뤄준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의료보험 쪽으로 아마 큰 혁신이 일어날 걸로 봅니다. 산업용 웨이러블 로봇 도입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로봇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과의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트러블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그 효용 가치를 높여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 먹은 이제 노인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육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렌탈 및 구독 모델 도입 요 부분이 아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 부분이 결국은 꼬리에서 해법을 찾는 이런 방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 기업 엔젤 로보틱스에서 어떤 이렇게 그 단가를 좀 낮춰서 이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건 기업의 역량이겠죠. 요건 아주 그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당연한 거겠죠. AI 및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AI 기반 보행 분석 기술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 제어 로봇 기술 혁신이 있고요. 또 원격 의료 시장 수출 말씀드렸죠. 이건 앞으로 큰 돈이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크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엔젤 로보틱스의 그 중요성을 이제 인지를 해야 되고 이 로보틱스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는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적으로 돈을 버는데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 로봇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고 그죠? 올라오고 이제 눌림의 구간에 들어섰는데 이 눌림의 구간에 들어섰을 때 눌림에 들어가는 중요 종목들을 잘 매수를 해서 이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반등할 겁니다. 이제 한 번에 반등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시간적인 요소를 풀은 후에 다시 한번 섹터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먼저 들어온 종목들은 과감하게 좀 강하게 선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당장 수익이 나고 만족스럽지 않다는데 이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차후 아까 보셨다시피 추후 이제 바람이 불고 지금도 로봇에 대한 바람이 뭐 전체적으로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정부 정책이라든가 우리도 대선을 통해서 지금 뭐 어떻게 다시 뭐 정부가 바뀌든 뭐 새로운 바람이 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잘 어우러진다면 이 부분은 굉장한 상승 폭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000원 아래 요 아래 결과적으로 요 아래부터 그래서 29,000원, 27,500원, 25,900원 먼저 매수해야 될 포인트고요. 요 매수 포인트 이후에 얼마큼 강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월봉이 이제 상장 후 고점이 여기거든요. 77,000원 라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요 라인 내려오고 이제 사람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여기까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 부분을 어떻게 시초를 잡나 또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의 뒷받침입니다. 정부의 정책의 뒷받침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쉽게 일어날 겁니다. 의외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얘가 엔젤 로보틱스가 스스로 아까 보셨다시피 렌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스스로 꼬리를 찾아야 돼요. 그 꼬리를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구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20주선을 저항을 맞고 계속 못 움직이던 부분이 올라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눌림에서 20주까지 요 구간 지금부터 요 29,000원부터 25,000원 정도까지 요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면 여기서 강하게 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젤 로보틱스를 살펴봤을 때 저는 사실 뭐 기업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살펴본 기업 중에 사실 엔젤 로보틱스에 제일 호감이 가긴 합니다. 근데 이것은 호감 가는 부분하고 돈을 버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잘 보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어쨌든 로봇 섹터의 눌림이 오므로 인해서 종목을 오늘 추천하는 게 좀 많아졌죠.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한 섹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종목의 다양성을 가지고 본인이 만족하시는 종목 위주로 한번 컨택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